안녕하세요, 연애도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셨고 너무 카톡 영상만 올리는 것 같아서 연애의 요소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상담을 하면서 개념화 작업을 거치고 만들어가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연애의 3대 악 요소와 연애의 3대 선 요소를 얘기해 볼 거예요. 3대 악 요소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3대 선 요소는 하나라도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3대 악에서 첫 번째, 감정 과잉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상담 사례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불안, 초조, 상대 구속, 쉽게 말하면 상대방한테 징징거리는 거죠.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보통 여자분들이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자주 못 만나서 서운하다, 연락이 왜 잘 안 되냐, 붙여다가 이별을 홍보받는 건데, 상담을 하면서는 오히려 남자분들이 더 많게 보여지거든요. 요즘 여성분들 중에 정목형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남자분이 상담 의뢰하는 경우는 전부 이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감정 과잉의 원인에는 낮은 자존감, 관계 상실, 공포,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남들보다 슬픔과 기쁨의 폭이 높은 건데, 감정을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저조차도 유리 멘탈에다가 우울함과 기쁨을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감정 과잉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선천적인 거죠. 후천적으로 트라우마 사건을 통해서 강화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느냐라고 질문하실 텐데, 감정 유보로 도움을 드릴게요. 3대 악에서 두 번째, 결과주의 연애예요. MBTI 기질에서 T와 Z가 결정이 빠르고 감정보다는 논리와 사고형이 결과주의 연애를 하고, F와 P는 결정이 느리고 이성보다는 느낌과 감정형이 과정주의 연애를 하게 되는 기질이에요. 결과주의 연애를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는데 왜 만나봐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쁜 경우에 얘를 어장에 넣을지 진심으로 연애할지도 빠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연애의 시작과 끝맺음에도 강한 성질을 보이는데, 여기서 오류가 있죠. 결정이 빠르다 보니까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주의라고 감정을 안 느끼진 않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이 시점에서 헤어지자고 생각을 해서 이별 통보를 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상실감이 매우 큰 거예요. 상대방은 과정주의 연인이라서 이미 이별을 겪었을 때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절망감이 큰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유보하죠. 할 만큼 해보고 떠나갔을 때 재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케이스가 저한테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정주의자랑 상담을 하면 이전에 잘못한 부분들이나 상대방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도 만족하고, 방향성보단 이전의 맥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결과주의자들은 그래서 재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재회가 돼요? 이 질문만 하시거든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에, 연락이나 만나러 나갔을 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잔여 감정에만 결과가 달라지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잘 헤어지기 위해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재회가 됐을 때도 결과주의자들은 이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3대 악에서 마지막, 편향성 연인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적과 아군의 개념이랑 비슷한데, 회색형부터 다룰게요.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적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사람은 늘 호불호가 존재하잖아요. 학창시절에 보면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호불호가 갈리는 게 성격 때문인데, 내 사람한테 잘해주는 정도가 심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배척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평가가 갈리는 거예요. 또 약간의 이기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회색주의자들은 딱히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중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보살형 개인주의라는 상승형 인간에 대한 결론이 나왔는데, 보살형 개인주의로 넘어가면서 연애의 3대 악을 정리하고 연애 3대 선 얘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연애선에서 첫 번째인데, 보살형 개인주의는 상당히 성실해요. 가치형 인간 그 이상이에요. 남한텐 절대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생산성도 뛰어나.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게 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인간형인데, 한마디로 대중성을 갖추고 있는데 주적도 없어요. 이런 유형은 타고나는 것도 중요한데 후천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삶의 진폭에서 경험을 통해서 성찰로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보살형 개인주의인 남자 혹은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면 절대 못 잊게 돼요. 결과를 보면 헤어지고 나서도 상대방한테 100% 연락이 오던데, 그중 많은 부분은 친구로 지내고 싶다, 연애는 여기까지 했지만 너란 사람을 알게 돼서 듣고 싶진 않으니까 친구로 지내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던데, 보살형 개인주의의 특징이 일체의 보복 성질이 없어요. 상대가 나빠도 복수를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가장 존경스러운 부분인데, 애초에 저는 4년 동안 장난감질을 당하고 나서 복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라서, 인간은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보복 성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다소 나쁘게 했더라도 용서까지 해.
두 번째 선은 최선형 방목형 연애예요. 연애 자체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위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연애에서는 불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최선형 방목형 연애는 상대방한테 구속하지 않은 채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을 넘지 않고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해요. 더 현명한 건 나한테도 무리를 안 하는 거야. 멋지지 않아요? 현대 연애에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전 시대 연애에서는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옳은 관념이었죠. 시대가 변했어요. 마지막 감정 유보예요. 연애를 하면서 슬픔, 상실감 또는 상대방 갈구하지만 재회가 불가능해서 오는 고통에서 차라리 감정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반응형 인간은 상대의 사소한 부정 행동에 바로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화를 내버리거나 울어버리거나 서운해하거나 그걸 조금 유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내 연인이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한테 완벽한 인격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따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가능한 개념인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자기 관념과 개념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뒤덮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연인과 연애 중에서 상대방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마찰이 일어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내 감정을 최대한 유보하고 반응을 좀 늦춰서 행동을 하는 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사실 근데 저도 이걸 잘 하진 못해요. 반응해버릴 때가 많거든요. 감정 유보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별을 빨리 얘기하거나 후회할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게 장점이 되고, 더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하게 되니까 불필요한 다툼도 줄어들어요. 여기까지 연애의 3대 악과 3대 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연애의 3대 선에서 추가된 게 고사령 개인주의는 오래전 개념인데 최근에 고민을 하다가 개념화한 부분이에요. 이전에는 회색과 편향성의 복합성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를 관찰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개념이에요. 고사령 개인주의는 연애에서 엄청난 무기가 되거든요. 오늘날 제 생각이니까 내일에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카톡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